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디어 정치에 의해 12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들은 제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정치인의 미디어 노출, 전략, 방법들은 무엇인지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미디어에 노출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차후에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하더라도 여러분이 몸 담고 있는 그러한 조직의 미디어 대응 전략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디어 정치 유형 가운데 선거방송 토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선거방송 토론의 구성 요건이라든지 이것이 왜 중요하며 어떠한 포맷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목차는 첫 번째는 미디어 노출 전략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방송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노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디어 노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활용 가능한 미디어 목록들을 만들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직에 있을 때 이 조직에서 필요한 어떤 매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될 것이고 그러한 목록에 들어갈 미디어별 담당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마다 담당 기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분야별 그러한 업무를 취재하고 하는 기자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기사를 접수를 마감하는 시간은 언제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어떤 기사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지면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거기는 분명히 마감 시간이 있고 마감 시간을 통해서 편집이 이루어지고 인쇄되어서 신문을 통해서 발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날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내용이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접수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담당자의 연락처 이런 부분도 명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담당 기자가 블로그, 유튜브 채널들을 운영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언론인들이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 좀 그러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피딩하며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은 더 쉽게 노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태도 그리고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디어별 이데올로기적 경향이나 기자별 태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담당 기자가 어떠한 스타일의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론사의 성향도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컨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인 외에도 캠페인 기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고자, 칼럼을 통해서 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 기고자라든지 토크쇼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요즘은 블로그에 정치 블로그 활동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죠? 그러한 블로그들을 컨택하고 이러한 관계 유지 전략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순히 파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사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비전, 정책, 만약에 본인이 기업에 있다고 그러면 자신의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어떠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향후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미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디어 노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관련된 목록을 만들어라. 목록에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번 시간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은 선거 보도를 위한 보도자료. 결국 우리가 보도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노출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도 자료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써 놓았습니다. 자, 취재 마감 시간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보도를 원하는 시간과 방법을 고려해서 하라. 이 이야기는 자신이 만든 어떤 보도 자료, 보도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가, 그죠? 예, 어떠한 방식으로 취재되고 만들어져야 되는지, 뉴스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상 뉴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면 아래에 영상 자료 이런 거 함께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보도를 원하는 시간, 일정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파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간에 많은 보도 자료들이 들어오게 되면 서로 보도 자료끼리 뉴스화되기 위한 경쟁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뉴스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보도 자료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뉴스 가치가 높은 그러한 소재, 스토리텔링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매체에 적합한 보도 자료 작성 고민해야 되고요. 해당 매체의 독자를 고려한 메시지 구성 필요하겠죠. 어떠한 매체의 독자가 보수적이다 하면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메시지가 더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언론사에서도 뉴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후보자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관련 보도자료나 영상 자료를 게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은 후보자의 홈페이지, 후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중요한 홍보 채널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퍼나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언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방문자들이 방문해서 관련된 논의를 하고 관련된 콘텐츠를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순히 언론사에게 전달만 하지 말고 자신의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계정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미디어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은요. 라디오 방송국이나 인플루언서에게도 좀 이렇게 고려해서 관련된 콘텐츠를 전달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파일, 요즘 오디오 파일도 굉장히 많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라디오도 중요한 매체이죠. 특히 라디오 운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 그게 노출 좀 빈도가 높다라고 나오니까 그 시간대를 공략해서 이렇게 관련된 오디오 파일을 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서 미디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자,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된 입장, 그리고 선거 유세 관련된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매체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 자, 논쟁적인 이슈는 뉴스 가치가 높겠죠. 뭔가 서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빈번한 보도 주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노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선거 동정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미디어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유세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어떤 멘트들, 발언들 이런 것들도 따로 영상 자료로 뭐 짤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디오 앞부분에 누가 무엇을 얼마간 진술했는지를 짧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 어떠한 오디오 파일을 전달했을 때 이것이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그리고 오디오 파일의 전체적인 분량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언론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3초 정도 여백 두고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디오 파일을 이렇게 전달하면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편집에 도움이 되겠죠. 자, 미디어 노출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중적 주목을 받는 그러한 이슈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하는 그러한 것들. 네. 자, 기자회견을 할 때는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이것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예상 문제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당혹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질문들을 목록들을 만들고 그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좋고 본인이 예상되는 질문을 답변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너무 부정적인 상황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준비한 자료만 발표하고 마치는 그런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관련된 그 입장 발표들 보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사전 고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나오는 질문들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공격적인 부정적인 질문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이슈와 관련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경우에는 시각적인 어떤 정보가 좀 당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언론사가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취재 마감이 임박하거나 뉴스거리가 많은 시점에는 기자회견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은 어떤 큰 대형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그 시기를 조금 달리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아무리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파급 효과가 큰 다른 이슈, 사건에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자회견 주최 측에서도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해서 관련된 입장에 대한 발표를 보도자료로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함께 언론사에 전달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요즘은 기사에도 보면 여러분들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그죠? 입장문 전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사에 전달한 자료에 대한 수신을 확인해야 된다. 앞서 다양한 어떤 보도 자료들, 뭐 그것이 영상 자료이든 아니면 텍스트로 된 자료이든 음성 파일이든 간에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되었는지 그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선거 기간 되면요 자료가 폭증합니다. 예, 많은 보도자료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담당 기자가 수십 수백 건의 그런 이메일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떤 부분은 스팸 처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되었던 보도자료를 남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뉴스 가치가 있는 것만 좀 만들어서 미디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선거 캠프, 각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관련된 어떤 뉴스 보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언론사별 보도 지금 상황들이 환경들이 어떠한지, 예? 자신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또 판단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어떤 판세를 정확히 읽고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유권자와 효과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디어 정치 유형 가운데 우리가 선거 방송 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선거 보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죠. 선거 보도는 가장 폭넓게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미디어 정치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 선거 방송 토론은 선거 시기에 경쟁하는 후보자끼리 그죠?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그러한 대결들을 우리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자, 선거 방송 토론에 관련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후보자들이 발언하는 내용, 태도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미디어 정치 유형에 속하는 것이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에 관련된 시청률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자, 시청률은 TV 토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청률 외에도 방송 토론에 대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이슈들이 폭넓게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TV 토론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거방송 토론 시기와 시간대가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선거방송 토론을 하기 위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해당 방송 시간을 방송사에 요청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을 해서 그 특정한 시간대에 선거방송 토론이 이루어지죠. 물론 그 선거방송 토론이 이루어지는 시간대, 즉 구매한 방송 시간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방송사에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좋은 시간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그러한 시간대에 방송 토론이 편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런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큰 이벤트가 있으면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서 방송 시간대가 편성되어야 된다. 그러한 시간대를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이 발생한 경우 뭐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 되는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포츠 큰 이벤트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관련된 큰 뭐 어떤 한국과의 어떤 경기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대는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청률에서 상당히 낮은 어떤 수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대에 편성을 했는데 다른 방송국에서 아주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편성이 매우 중요하고 결국은 올바른 편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선거방송 토론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정대시켜 주는 것이 이 선거방송 토론의 효용성을 또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거방송 토론이라고 하면 쟁점이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 간 몇 명의 후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논리적 주장을 교환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쟁점이 되는 이슈라는 것은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A 후보자는 논쟁을 하는데 B 후보자는 다른 이야기하면 그것은 올바른 선거방송 토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선거방송 토론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발언을 직접 경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치 이벤트입니다. 선거방송 토론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후보자가 직접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뉴스를 만들 때는 자신들이 목표한 어떤 의도한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편집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선거방송 토론은 모든 것이 다 노출되는 것이죠. 그죠?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뉴스 주도권을 가지는 선거 보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후보자의 자율성이 높은 그러한 미디어 정치용이다. 자율성이 높다는 것은 스스로 어떠한 답변을 준비해서 아니면 임기응변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이벤트라는 것이죠. 자, 토론 진행 방식, 포맷에 따라서 예상되는 토론 주제별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실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노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하는 다양한 후보들은 방송 토론이 예상이 되면 관련된 실전 연습들을 굉장히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한 어떤 능력들이 검증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론의 지지도가 이렇게 크게 변하는 모습들이 우리 정치사에서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거방송 토론에 대한 정의를 앞서 살펴보았는데요. 유용한 선거방송 토론이 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 간 맞대결, 앞서 이야기되었던 후보자 간 논리적 주장, 맞대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슈를 두고 서로 직접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토론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도 확보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충분한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러한 부분들을 토론 포맷에서 토론의 진행 방식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후보자 간 대등한 경쟁으로 이루어진다. 뭐 당연히 모든 것들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대등한 경쟁 상황인 것이죠. 정치 광고라든지 다른 어떤 미디어 정치 유형들을 보면 후보자의 조직의 규모, 재원의 정도에 따라서 좀 우위를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물량을 투입해서 고품질의 정치 광고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선거방송 토론은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이라는 것이고, 토론을 위한 공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선거방송 토론에서 논의할 주제는 국민 공모라든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설정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슈들은 공적인 이슈, 파급 효과가 크고 실성이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주로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토론의 내용이 충실할 때 우리가 유용한 선거방송 토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는 충실한 토론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5가지의 중요한 어떤 포인트들이 좀 이루어질 때 유용한 선거방송들이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거방송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가 좀 충족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토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태도를 형성하고 그러한 것들이 투표 결정 행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가지의 유용한 선거방송의 토론을 위한 어떤 요인들은 또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미디어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또 미디어 정치 유형 가운데 선거방송 토론이 있는데 선거방송 토론이 왜 중요하고 또 그리고 유용한 선거방송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선거방송 토론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러한 토론 포맷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